이번 차시는 산업화와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양호한 수준의 인적 자원 개발은 한국에서 산업화의 빠른 진전과 성공적인 경제 발전의 원인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의 진전은 교육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은 사람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여 이를 습득해 하고 사회, 경제, 문화 등의 각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사람으로 양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교육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기술 발전을 실현하여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초등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은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일찍부터 추진하고 이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미 군정은 한국에서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1946년부터 초등교육을 의무화하고 시설의 증원과 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에 따라 1948년까지 100만 명 이상의 성인이 문자 해독과 기초교육을 위한 국민학교에 취학하는 등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맹 퇴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부터 정부는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세워 초등교육의 의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후 60년대에도 수차례의 의무교육시설 확충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초등교육의 빠른 보편화가 이루어졌고 교육 여건도 현저히 개선되게 됩니다. 1960년대 교육 예산이 전체 정부 예산의 17%를 차지했고 그중 초등교육에 할당되는 예산이 약 80%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초등학교 취학률이 급속히 증가하게 됩니다. 1954년 82.5%에서 1959년 96.4%, 그리고 1965년에는 100.7%를 기록하면서 완전 취약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취학률 상승은 당시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북미나 유럽 등 선진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취학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교육의 빠른 보편화는 1960년대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에 필요한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한국의 산업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더불어 남녀가 비교적 균등한 초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여성의 취업 기회 확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965년 한국 여성 초등교육 취학률은 97% 수준으로 당시 북미 지역이 99%, 유럽이 92%, 남미 64%, 아시아 41%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초등교육을 마친 여성 졸업생의 중등교육 진학률이 45%에 불과했음을 고려하면 이들 중 상당수가 노동집약적 섬유, 가발, 합판 등의 경공업 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까지 초등교육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어서 중등교육 확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초등교육 의무화가 정착되면서 중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정부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1960년대 초반 중학교 취학률은 33%,
고등학교 취학률은 19.9% 수준으로 높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등교육 의무화가 정착되고 중학교 진학 희망자가 급증하면서 입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정부는 1968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를 도입하면서 중학교 교육 기회를 확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70년에는 50.9%로 중학교 취학률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교육의 확대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60년대 중학교 취학률의 증가와 달리 고등학교 진학률은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중학교 교육 확대에 신경을 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면서부터 고등학교 교육의 확대가 나타납니다. 즉, 중등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 취학률이 높지 않다는 것은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상당수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했다는 것이며, 이들은 저임금 노동력 공급원으로 60년대부터 7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의 수출 증대와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입니다. 중등교육에서 특징 중 하나는 1960년대부터 실업교육을 강조하는 추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경제개발 계획 추진에 따라 기능 인력의 개발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실업교육 진흥책을 추진해 실업교육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970년대 들어서도 정부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관련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실업교육을 강화하는 추세가 계속됩니다. 1974년부터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를 추진하여 기계공고, 특성화공고, 일반공고 등으로 공업계 고등학교를 세분화합니다. 공업고등학교의 특성화는 기계, 전자, 화공 등 학교의 특성에 따라 중점 분야를 육성하고 실습 위주로 운영이 됩니다. 더불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동일계열대학 진학을 우대하는 등의 실업계 고교 교육 장려책을 펼치게 됩니다. 1980년대 들어서 정부의 정책이 기능 인력 양성보다는 고급 기술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면서 실업교육이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동일계 대학 진학 우대 조치가 폐지되고 정부의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이 감축이 됩니다. 더불어 대학 진학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실업계 고교 선호 현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1980년대 말부터 기능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는 다시 실업계 고등학교를 육성 강화하려고 했으나 실업계 고등학교 침체 추세가 지속이 됩니다. 1990년대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 대비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교육의 확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까지 정부의 교육정책 중점은 초등 및 중등교육 확대와 이의 발전에 있었습니다. 고등교육은 1950년대부터 방임적 정책이 지속되었고 고등교육이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해서 강력한 정원 통제 정책을 쓰면서 고등교육 확대가 강력하게 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시 대학 졸업자는 늘어났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경제, 산업의 기반이 약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실업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들어서도 고등교육 확대를 억제하는 기조가 유지되었으나 중화공업 육성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공계를 중심으로 고등교육의 부분적 확대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실업교육기관을 전문대학으로 일원화하여 중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1980년대 들어서 대학의 자유화 정책이 나타나고
고등교육의 확대가 시작됩니다. 졸업 정원제 실시로 졸업 정원 대비 30%의 입학생이 증가할 수 있었고, 단과대학의 종합대학화, 신규 대학 설립, 전문대학의 4년제 대학 전환, 서울 소재 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고등교육이 팽창하게 됩니다. 특히 입학 정원의 자율화가 실시되고 대학 설립 요건이 완화되면서 대학과 전문대학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중화업공업의 발달에 따라 고급 및 중견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았기 때문에 정부는 인문사회 계열의 증원은 억제하면서도 전자, 기계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대학 정원을 늘리고 공업 계열의 전문대학 폭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대학 교육과 산학협동의 강화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급격히 늘어난 입학 정원에 대해 대학 구조개혁을 통한 학생 정원 감축 등이 실시가 됩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급격히 상승하여 2010년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82%로 유럽의 40%, 미국의 60에서 70%, 일본은 50% 대비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고등교육의 확대는 한국의 산업화 추세에 맞춰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고급 기술 인력 수요가 높지 않았던 60년대, 70년대에는 억제 정책을 사용했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70년대 이공계 중심의 확대가 부분적으로 있었으며, 이는 정부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80년대 경제 정책이 시장 경제 원칙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대폭적 자유화 조치가 나타나 고등교육의 확대가 시작되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는 대학 정원 통제 완화와 고급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고등교육의 확대가 급격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